날씬해요 라이브입니다. 아 이거 진짜 토트넘 하기 진짜 힘드네요. 아니 왜 이렇게 정리가 안 해줍니까? 정리를 좀 해야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일 새벽에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문을 닫아요. 그럼 이제 하루 한 이틀 남았나? 하루 이틀 남았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이적 시장을 정리를 안 해주니까 저희 레비 회장이 옛날 쓰던 꼼수를 자꾸 쓰는 것 같은데 막판에 떠리로 살려는 거죠?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제 여기 이적 시장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문 빨리 닫는 거 나머지 유럽 리그들은 시간이 많다고요. 그 작전 안 통할 텐데 좀 미리미리 해야 저희도 프리뷰도 하고 팬들도 이런 선수가 우리 선수구나 이렇게 아는데 디발라는 또 이거 하려는데 갑자기 뜨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이걸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막 누가 빠지고 들어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레비 회장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토트넘 지난 시즌 나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난 시즌 좋았죠 일단. 네, 4시즌 연속 빅4에 들어갔죠. 지난 시즌 4위였는데 최근에 4번 시즌 연속 해가지고 4위 안으로 진입을 한 거니까 토트넘에겐 리그에서도 성공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챔스는 더 성공적 이렇게 볼 수 있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스 결승을 올라갔으니까 물론 마지막에 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없는 살림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놓고 괜찮았던 시즌. 또 이것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더욱 대단했던 거는 선수 영입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만 없었냐? 아닙니다. 무려 2번에 걸쳐서 선수 영입이 한 명도 없었던 팀인데 이걸 갖고 끌고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있는 선수들이라 좀 잘해주던지. 예? 주급도 거의 동급 레벨 팀들하고 놓고 보면 최저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 짠돌인데 참 그런 거 보면 토트넘 선수들 감독 참 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즌 그렇게 성적을 좀 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난 시즌 없는 살림에도 이 정도의 성적을 냈냐? 한 4가지로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역시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승부사적 기질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기억나세요? 챔스인가 다 끝나고 나서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던 거. 나 그거 느껴지더라고. 야 진짜 나 없는데 여기까지는 잘한 거 아니야? 막 이 생각. 그래서 지난 시즌 보면 전술적인 유연성이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백3라든지 백4를 굉장히 유동적으로 많이 쓰고 다이아몬드 형태도 쓰고 미드필더를 3명을 중앙 미드를 쓰고 아니면 2명 쓰고 올린다든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져가고 어떤 팀에 따라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경기도 있고 어떤 경기는 굉장히 카운터를 통해서 좀 더 공격과 수비의 전환을 좀 빨리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참 힘든 조건에서도 포체티노 감독의 용병술,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승부사적 기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설적인 건데 선수 영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선수들끼리 좀 더 뭉치더라고요. 조직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바뀌질 않으니까 이런 역설적이게도 선수 영입이 안 되면서 있는 선수들끼리 굉장히 손발이 잘 맞는 이런 조직적인 어떤 능력, 경쟁력이 좀 지난 시즌 버티게 해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은 사실 케인이 좀 부상당하거나 이렇게 주력 공격수들이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2번째로 많은 골, 2번째로 많은 도움, 공격 포인트 합산하면 정말 많은 이 골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케인이 없을 때나 이럴 때도 정말 잘해줬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표팀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가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 했다는 건 정말 잘해준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또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소코. 네. 무사 시소코의 존재라고 하는 게 정말 토트넘에게 지난 시즌 컸죠. 무사 덴벨레가 시즌 중반에 중국으로 떠났고 완야마는 계속 아프죠. 다이어도 조금 계속 안 좋죠. 그 다음에 윙크스 나오면 막 토트넘 팬들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무사 시소코의 몸빵을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쉬지 않는 어떤 체력 이런 것들이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힘을 좀 보태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이 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인간적으로 뎁스가 너무 얇았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한때는 1, 2위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싶을 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막판으로 가면서는 4위로 밀려버렸죠. 이거는 결국은 뎁스가 안 되면 그 이상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게 했고요. 자 그럼 영입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볼까요? 영입 이거 진짜 하기 싫어요. 이게 미리미리 좀 해. 미리미리.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빨리 나갈 선수 좀 나가고 들어올 선수 좀 들어오고 이게 다다닥 정리를 해야 프리시즌도 좀 멋지게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아직도 무슨 들어올 선수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팀이 이상해지던데? 이게 하도 말이 나와가지고. 자 그럼 현재까지만 한번 놓고 보죠. 현재까지만. 일단 영입 현재가 진짜 잘 들었습니다. 탕기 은돈벨레.
아, 잘 들었습니다. 이 선수를 지금 뭐 많은 팬들이 금카로 바꾸자 해서 금돈벨레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몸 좋죠. 공격적인 어떤 역할도 좋죠. 수비적인 역할도 좋죠. 정말 이 미드필더로서 공격과 수비의 겸장을 갖고 있는 은돈벨레. 은돈벨레가 돈을 한 얼마 들여왔죠? 6천만 유로 공식으로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돈으로 800억이 넘습니다. 818억 원에 되는 선수인데 좀 잘 데려왔어요. 잘 데려왔고 이 은돈벨레 영입이 토트넘이 18개월 만에 영입한 선수인 건 아시죠? 자, 그리고 이 제 클라크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는 18살 선수예요. 어린 선수인데 리즈에서 영입했다가 리즈로 다시 임대 보냈기 때문에 실제 전력은 아닙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간 선수는 좀 됩니다. 오른쪽 백 트리피어가 스페인 무대로 좀 갔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없는 선수인 줄 알았더니 지난 시즌 말미에 갑자기 쑥 나왔던 얀센이 드디어 몬테레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업이었던 미셸 봄 골키퍼 그리고 요 선수는 조금 아쉽긴 해요. 요렌테 이런 선수들이 지금 팀을 떠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팀 떠났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제가 말씀드린 영입이 이게 좀 빨리 하라니까 진짜.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지금 걸려 있는지. 자, 그럼 프리시즌 어떻게 했는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프리시즌은 일단은 제가 봐서는 토트넘이 강팀들하고 경기를 쭉 펼친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유벤투스, 맨유,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인터밀란. 토트넘이 이게 강팀들과 쭉 평가전을 했던 것. 그리고 평가전 때는 은돈벨레가 확실히 와 좋다. 그래서 이 토트넘 팬들에게는 야 올해 진짜 한번 은돈벨레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무사시 소코하고 조합 해놓으면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을 줬고 라멜라하고 루카스 모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해리 케인을 쓰면서도 가끔씩 루카스 모라의 약간 좀 가짜톱 이런 느낌도 좀 쓰고 그래서 근데 뭐 프리시즌은 조금 뭐 해야 되고 어린 선수들도 좀 썼습니다. 어린 선수 썼는데 17살의 공격수 트로이 페럿도 썼고요. 20대 초반에 앤서니 조르주 근데 조금 약하던데. 자, 20살의 수비수 조지 마시라든지 중앙 수비수 탕강가 이런 선수도 좀 어렸었는데 제가 봐서는 요 선수들 중에 주전급으로 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실험했다. 좀 미래 자원 봤다.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물론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토트넘이라고 하는 레벨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이 어린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주전급으로 뛰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번에 그 프리시즌 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자업 풀백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포이스가 이제 섰는데 애매해 이런 느낌. 포이스는 사실 오른쪽 수비수로 뛰기도 하지만 중앙 수비수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이승우 같은 거 한번 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포이스가 이제 좀 그리고 왼쪽도 뭐 로즈 이렇게 있고 아니면 뭐 어린 선수들 좀 쓰고 그랬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좌우 쪽이 연결되어 있고 또 프리시즌 때 약간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부상자가 좀 나온 거죠. 알리, 포이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 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이스는 좀 부상이 큰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부상을 좀 당해가지고 이런 거 프리시즌이 좀 아쉽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토트넘의 새로운 시즌의 주력 예상 라인업은 어떠냐? 못하겠어요. 정리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적 시장은 한 하루 이틀 남았는데 마감은 연결이 오늘까지 제가 사실은 요거를 어제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 사모기가 토트넘 엄청 개빠잖아요. 토트넘을 너무 좋아해서 저 다수 형 하루라도 좀 기다려가지고 오피셜 뜨는 걸 좀 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하루를 좀 미뤘는데 안 떠! 더 복잡해졌어! 더 계속 막 연결돼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프리시즌 때 4-2-3-1로 주로 이제 했기 때문에 4-2-3-1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거 하고도 오피셜을 막 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열린 결말로 예상 포메이션을 좀 해볼게요. 일단 뭐 골키퍼 확실하죠? 요리스 꼭 확실합니다. 자, 중앙 수비도 제가 봐서는 뭐 알더웨이럴트하고 베르통원 일단 확실합니다. 뭐 백업도 산체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잡해지는 게 좌우 풀백입니다. 좌우 풀백. 자, 왼쪽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참 다르죠. 자, 일단 플람에서 세세뇽 온다고 치죠. 네, 온다고 칩시다. 그 대신 세세뇽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거 있지. 좀 아직은 영입되진 않았지만 영입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세세뇽. 그리고 이제 안 온다고 한다. 근데 데니로즈도 떠날 수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가로치고 데니로즈 혹은 벤 데이비스. 그래서 세세뇽 안 오면 뭐 둘 중에 누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도 우리 그냥 히사이로 하죠. 히사이가 온다고 칩시다. 히사이가 지금 자 나폴리에서 오른쪽으로 몰고 있는 엘세이드 히사이가 있는데 이 선수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히사이 일단 노란색 해주시고 안 오면 뭐 이게 뭐 오리에 뭐 아니면 뭐 부상 복귀하게 되면 뭐 포이스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 워커 피터스가 오른쪽 주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워커피터스 좋아요. 저는 워커피터스를 런던 가서 연습장 가서 인터뷰도 하고 실제로 만났는데 애가 착해. 진짜 착합니다. 하라는 거 다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요, 저 앞에서. 근데 조금 나중에 주전하면 안 될까요? 자,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럼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제가 봐서는 뭐 지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은돈벨레하고 시소코 조합이면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다이어가 좀 나중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복잡해지는 게 공격 2선 쪽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자리 하나 놓죠. 네, 놓고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에릭센 떠난 걸로 할까? 에릭센 떠난 걸로 할까요? 네. 일단 그러면 고기 자리에 일단은 알리를 세워놓을게요. 알리는 일단 있으니까 알리. 물론 지금 부상해서 시즌 초반에 좀 못 뛰겠지만 일단 알리를 넣어놓고 그 가운데로 자 막 넣읍시다.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 쿠티뉴, 뭐 디발라 또 누구 있어요? 에? 로셀소 다 넣읍시다. 뭐 누구 하면 걸리겠지 뭐. 근데 만약에 로셀소가 오면 로셀소는 중앙,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중앙 세컨 쪽에서 공격. 그러니까 약간 최전방 원톱 바로 아래에서 이제 뜰 수 있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하고 로셀소가 이제 그 위치입니다. 근데 오른쪽도 이제 애매해요. 오른쪽에 만약에 영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루카스 모우라, 그다음에 라멜라 해야 되는데 좀 약하죠. 이 두 선수는 사실 조커 정도로 뛰면 좀 좋은 느낌인데 그래서 만약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 중에 영입이 되면 디발라 같은 선수가 쓸 수 있죠. 디발라는 사실 날개보다는 약간 2선 쪽, 세컨 쪽에서 좋긴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릭센이 오른쪽에 있었지만 윙처럼 안 뛰고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는 움직임, 약간 해서 가짜 윙가 같은 움직임을 가져갔잖아요. 디발라도 그 롤을 줘도 돼요. 물론 디발라는 세컨에 놓고 해도 되지만 이쪽에 놓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 쿠티뉴가 또 온다고 한다면 쿠티뉴는 당연히 사이드 쪽에서 가능하죠. 손흥민 선수와 위치 바꿔가지고 뭐 스위칭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참 복잡하죠? 일단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되고 최전방은 뭐 그냥 우리 욕심꾸러기 케인이 뭐 큰 문제 없이 잘 해주겠죠. 근데 욕심만 조금만 뺍시다. 우리 조금만 빼면 케인 더 좋은 선수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좋은지만 패스. 영국 발음으로 파스 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봐서는 요거를 편집해야 하는 우리 좀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사모기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딱 촬영하고 녹화해놨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피셜이 뜨면 바로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5번째 변수입니다. 일단 뭐 간략한 걸 좀 짚어보면 손흥민 선수가 초반 2경기 못 뜁니다. 1, 2라운드. 지난 시즌 말미에 퇴장당해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3라운드 뉴캐슬 경기부터 나오는 것 요거도 이제 첫 번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상자가 좀 많아요. 예, 부상자가 지금 한번 볼까요? 벤 데이비스, 완야마, 포이스, 그다음에 다이어, 알리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이어가지고 뭐 크고 작음의 약간 정도 차이는 있는데 부상 선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언제 어느 정도의 몸 상태로 돌아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른 정리 좀 하자. 얼른 인아웃을 정리를 좀 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비 회장님 그거 옛날 전술이라니까 옛날 그 전략이에요. 마지막까지 저 있잖아요. 그 우리 마트 가면 마트 요새 몇 시에 문 닫지? 11시인가 10시인가.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떠리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삼겹살 이런 거 되게 싸게 팔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기는 하루 되면 이제 냉동시키거나 못 먹으니까 그때 가면 막 돼지고기 만약에 뭐 한 10,000원에 팔았던 거를 막 1,500원 막 이렇게 완전 세일하거든요. 그때 원래 그 약간 알뜰족들이 그때 많이 가요. 저도 그때 가기도 하는데 요 전략을 썼거든. 레비가 막판에 딱 몰리면은 저기 이제 팔 데 없죠. 줘요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시장은 계속 이번 달 말까지 갑니다. 프리미어리그만 9일날 새벽에 마감하는 거 안 통합니다. 나머지가 더 배짱 부릴 수 있어요. 빨리빨리 오늘이라도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른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변수라기보다는 하나는 좀 이렇게 탁 하면 관전 포인트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얘기를 짧게만 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아시아 선수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개인 최다골 세웠잖아요. 12골. 근데 올 시즌도 새롭게 세울 기록들이 좀 있어서 아주 인상이 있고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1군에서 뛰면서 넣은 골이 모두 116골입니다. 한국 선수 중에 1군에서 뛰면서 개인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네. 차범근입니다. 121골.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몇 골차? 5골 차.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그게 뭐 1군에서 뛰면서 어떤 대회건 간에 공식 경기에서 5골 이상을 넣게 되면 차붐의 기록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역사죠. 우리 한국 축구사의 그야말로 전설인 내전설인 차범근이라고 하는 차붐의 기록을 뛰어넘는다?
정말 의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이미 최다 기록이 있습니다. 한 시즌 최다골 통틀어서 그게 몇 골이냐면 2016-17 시즌에 21골입니다. 지난 시즌 20골 넣어가지고 한 골 차로 자기 기록을 한 골 차로 접근했었는데 제가 봐서 올 시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진짜 대회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대표팀도 오가고 얼마 전에 피프로라고 하는 국제 축구 선수 협회 여기서 발표한 게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이동 거리를 뛰었다며 지구를 몇 바퀴를 도는 거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20골 때려 넣었는데 제가 봐서는 올 시즌은 조금 더 이렇게 쭉 결합하면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그러면 올 시즌 예상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일단 토트넘은 3위 봅니다. 네, 3위 봅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팀과 그 형평성을 똑같이 하려면 두 개를 한다면 3위나 4위 봅니다. 네, 일단 3위를 좀 유력하게 생각하고 3, 4위 정도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좀 따르지 않을까. 5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모든 건 일단 저기 선수 형님 좀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못 먹겠네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몇 시간을 지금 계속 릴로드 야 안 떴냐 오피셜? 야 저 레 회장님 좀 이제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 경기장도 새롭게 지졌는데 좀 선수 영입 전략도 좀 바꿉시다. 자 어쨌든 토트넘 손흥민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가서